네. 제 제목은 신속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 공공재생의 내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의 그림이 사실 제게 한 절반 정도를 포함할 텐데요. 발전 비정규직 지금 석탄 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게 될 발전 비정규직 그 노동자들이 재생에너지 특히 해상풍력 같은 풍력을 늘리고 거기에 자신들을 고용하라. 그게 정의로운 전환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민간 기업한테 그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발전 공기업들이 그걸 늘려라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이 포함된다는 것을 좀 제목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기후위기 상당히 심각하니까 그 재생에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공유하고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지금 현재 발전 산업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 소위 민영화 논란에 빠져 있는 거죠. 현재 발전 산업 자체가 절반 이상이 민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로 LNG를 중심으로 소유하고 있고 재생에너지는 거의 90% 이상 태양광 풍력은 소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문제적인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해상풍력인 경우에는 민간이 그 사업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사업 허가를 갖고 있는 것도 상당히 뿐만 아니라 한 60%, 거의 70% 이상이 해외 자본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에너지 주권이 위협받는다. 이런 얘기를 우려를 하고 있기도 하죠. 세 번째 맥락은 앞에 제가 그 표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들이 석탄 발전소 폐쇄에 의해서 일자리를 줄게 되는데 LNG로 우선 1대1로 석탄 1, LNG 1로 이렇게 대체한다고 하지만은 이 인력 자체는 1대1로 가지 못하고 50%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 발전 비정규직이라 불리는 분들은 한 60%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할 때 공공재생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 상황을 좀 감량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프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수지 이 축에서는 위로 가는 거는 공공성이 강화되는 것, 혹은 공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아래는 민간기업 시장들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보고, 이 수평 측은 화석연료, 핵연료 같은,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말하자면, 나쁜 에너지고 재생에너지, 좋은 에너지에 있다. 이런 축을 봤을 때, 현재 한국의 중심적 위치는 발전 공기업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주로 핵, 석탄, LNG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분면에 있는 거죠. 이사분면에 있는 거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3, 4분면을 하는 이동이 있습니다. 민간 발전사들이 LNG를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이동해 있고 거기가 40% 정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재생에너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전 공기업 내에서도 변화가 있는데 석탄을 버리고 LNG를 가는 방식이 있긴 합니다만 공공 부분이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하려는 흐름들은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의 중심적 위치를 이 2, 3분면에서 1, 4분면을 옮기는 것이 에너지 전환의 속도나 방향 그리고 전환 부담의 비용의 부담 이게 형평성 이익향의 형평성 민족 통제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에너지 전환의 공공성의 경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대해서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에서 여러 좀 스펙트럼이 있긴 한데 적어도 저는 그리고 현재 합의된 바는 모든 시장의 행위자들을 예를 들면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다는 것도 좀 확인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토론이 꽤 많더라고요. 모든 시장 행위자들 다 내 몫을 짜는 거냐, 모든 걸 공공이 하자는 거냐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라는 뭐 중심적 위치를 바꿔야 된다 이런 정도를 말씀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는 거는 대규모 공적 투자, 공적 기관, 공적 협력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소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 중에 하나는 공적 소유입니다. 누군가에서는 재생에너지 늘어나는 것만 해도 공공성이 아니냐. 근데 왜 소유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했을 때, 근데 소유를 공적으로 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 소위 사적 소유에 기반해서 그 이윤추구라는 것이 최대 목표치로 돌아갔을 때 나타나는 여러 에너지 민영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적 소유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다만 공적 소유뿐만 아니라 민주적 통제라는 것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것들은
더불어 얘기했습니다. 근데 공적 소유를 하기 위해서는 공적 투자가 필요하죠. 그럼 공적 투자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공적 소유라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 발전 공기업처럼 국가 공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공적 소유인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수많은 사회 운동의 경험들 등등을 기반했을 때 공적 소유라는 것은 발전 공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공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지자체에 의한 소유하거나 출연되는 그 기업들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 협동조까지 폭넓게 공적 소유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 사이의 협력이라는 걸 되게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많이 보셨던 걸 텐데요. 저희가 어림추산해 봤더니, 2050년까지 그 탄소 중립을 한다. 그 아리백을 만든다라고 할 때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냐 했더니 5,300원, 530억, 530조 정도 들어간다라고 어림추산이 됐습니다. 전력망 비용, 저기 확대 비용 이런 거 빼고 좀 얘기한 건데요. 그래서 연간 한 20조 정도 생각을 해보는데 이걸 어떻게 동원하느냐라는 건데,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문제 이 자본 동원 혹은 재정 동원에 관해서는 이견들이 나타나죠. 통상적으로는 국가는 우리는 돈이 없다라고 제기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많은 그 에너지 전환 논자들 저희가 생각하는 시장주의적인 편향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론자는 전제를 하죠. 공공 재원이 없기 때문에 민간이 해야 된다. 이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 민간 자본을 동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정말 우리가 자원이 없는 이 공적 재원이 부족한 거냐? 현재는 부족하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 같은 게 어떻게 될까요? 한 20%될 건데 OECD 평균은 한 30% 이상이거든요. 거기다가 부자 감세라고 하는 기관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해서 더 낮추고 있고 그런 걸 볼 때는 우리 재정 자체를 늘려야 된다는 전제를 하지 않고 현재 조건을 두고서 공적 재원이 부족하니까 민간 자원을 써야 된다 얘기하는 건 사실 그건 민영하자는 얘기인 것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부자 증세를 해야 된다는 거는 뭐 진보주의장이라는 사람들 모두 동의하는 바일 텐데 특히 기후정의 진영에서는 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죠.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계층이 누구냐? 소득이 이제 가장 높은 계층들이 많이 배출하죠. 그들의 소득을 제한해야지만 이 소비가 줄어들고 가시적 소비가 줄어들면서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토마 피케티를 비롯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자 증세를 해야 된다. 그거 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소비를 줄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렇게 조성된 재원을 가지고 공적인 투자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뭐 녹색 공공투자은행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지금의 산업은행 같은 것을 그 녹색 재생에너지 같은 이런 데 본격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런 구상은 뭐 특별한 구상이라보다는 통상적으로 녹색 뉴딜이라고 하는 것에 구상하고 같은 맥을 갖고 있는 것일 겁니다. 두 번째는 공기업이 할 경우에 어떤 장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고 하면 공기업과 민간 기업들의 에서의 좀 차이를 좀 여기서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소위 그 금융 조달 비용의 문제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한 6조 원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6조 원인데 한 그중에서 자기 자본으로 하는 것은 한 20% 정도를 가지고 자기 자본을 하고 나머지 80%는 그 돈을 빌려 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공공과 민간을 비교해 보면 공기업 같은 경우는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 같은 것을 한 6% 정도, 5, 6%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민간 투자자 같은 경우는 자신들은 돈을 벌어서 배당도 해야 되고 등등하니까 그것을 한 15%, 많을 경우 20%까지 예상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대략 잡아서 한 이 공공과 민간 투자일 경우에 투자 수익률 차이가 한 10% 정도, 10%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잠깐 납두고 그리고 80%의 돈을 빌려오는 경우에 공공인 경우에는 신용도가 좋으니까 한 3% 정도의 이 이자율로 빌려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민간인 경우는 좀 그런 것이 신용도가 낮으니까 한 6% 정도 빌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 경우에도 3% 정도의 이자율 차이가 있죠. 그랬을 때 이게 모두 금융 조달에 대한 비용으로 발생하는데 짐작해 보면 그것이 연간 1,980억 원 정도, 한 2천억 원 정도의 이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민간들은 그 돈을 더 벌어야지만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얘기인 것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하면 공공기업 경우와 민간기업이 할 경우에 그만큼 전기요금 인상의 압박을 받게 된다는 것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뒤집어가지고 이것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할 때, 민간 기업들한테. 네, 근데, 우리나라 그런 불만 많이 하잖아요.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아서 문제다 얘기하는데, 그거 자체를 두고서 하는 논쟁을 잠깐 미뤄두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전기요금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힘 때문에, 정치적 힘 때문에 그걸 올리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 그러면 민간 발전사들은 자신들이 이 비용, 이 자신의 금융 조달 비용을 충분히 획득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할 거냐? 당연히 거기다 투자를 안 할 겁니다. 혹은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상황 조건이 바뀌어서 그것이 어렵게 된다고 할 경우에 사실 이거는 2021년, 23년까지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거치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자재값이 올라가면서 많은 전 세계 해상풍력 사업들이 사실 엎어졌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익성을 충분히 못 낸다고 판단이 되니까 아예 사업을 접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핵심은 뭐냐면 제 얘기의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만 민간 기업들은 돈을 버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사실은 돈을 벌자고 이 재생에너지를 늘린다기보다는 기후위기를 막겠다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차이인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이대로 된다면 민간 기업들은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높이고 은행한테 이자를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그러니까 소비자들 국민들한테 낼 것을 요구할 것이고 만약에 이게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민간 투자자들, 민간 발전사들은 이걸 재생에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상당히 문제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우리의 지금 상황에서 타당한 전략이냐라고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전환에 가는 건데 이거는 사실 주로 발전 노동자들을 설득하는 그 상황에서 좀 만든 것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 석탄 발전소, 천연가스 발전소 그리고 특히 해상 풍력을 중심으로 할 때 얼마나 고용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석탄 발전소 한국에 이거는 0.53 이거 메가와트당 0.53명의 인력을 고용한다는 거고 이거는 LNG는 0.25명입니다. 이거는 그 정부가 이제 공기업들의 인력을 책정할 때 쓰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밖에 고용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석탄 발전소를 같은 용량을 LNG로 전환한다고 할 때 인력이 절반 정도밖에 고용이 안 된다는 문제점이 여기 드러나는데요. 그런데 이 해상 풍력이라는 거 한번 봐주십시오. 0.36인데 사실 이 숫자는 여러 가지로 바뀌기도 합니다만 지금까지 한국에서 진행했던 연구를 보면 최소치가 0.36이고요. 최근에 제가 확인했던 탐라해상 풍력 같은 경우 0.43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보면 0.28까지도 낮아지긴 합니다만 해상 풍력인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 인력들을 유지관리 인력을 만들어낸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이 수치를 가지고 11차 정기보원에 있는 석탄 LNG 풍력의 고용 인력을 추정을 해봤을 때 2038년까지 12만 2천 명 정도까지 해상 풍력에 의해서 유지관리 인력이 만들어진다. 그랬을 때 석탄 발전소의 폐쇄에 의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수용하고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사실 고민이 있죠. 이런 고용 잠재력이 모두 실현될 것이냐는 것은 사실 이론적 잠재력이고 어떤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제약되느냐라는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죠. 일단 공기업인 경우 상대적으로 이윤 추구가 목표가 아니다 보니 충분한 고용을 최대화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인 경우는 이윤을 최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화에 반대만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고 비용 중에 가장 중요한 비용 중에 하나가 인건비일 겁니다. 인건비를 최대한 낮추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그 얘기는 고용 인력을 낮출 뿐만 아니라 고용된 사람들의 임금 등등을 되게 낮추는 방식으로 즉 외주화시켜서 비정규직을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도 공기업이 하고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을 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다라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재생에너지인 경우는 어, 이 네 가지 정도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싶은데요. 신속하고 계획적으로 재생에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예, 또 공공성이 우선을 하기 때문에 환경파괴나 인권 침해 같은 가능성을 완화한다. 다만 이거 완화한다고 제가 썼습니다. 뭐 해소된다 이렇게 얘기 못하는 거지 실제로는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 개발주의적 속성들 등등이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것 또한 이론적 가능성이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민족 통제라고 하는 운동적 가치가 사실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 공기업들을 어떻게 계약할 거냐, 민족 통제할 거냐 이런 얘기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겁니다. 셋째는 저렴하게 자원을 조달하고 그 이익을 뭐 누군가의 배당으로 혹은 은행들의 금융기관들의 이자로 결국 그거는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 투자자들의 배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궁극적으로 이익을 향유하고 모두가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발전 노동조의 고용 보장과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재생에는 여러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고 또한 여러 운동들 각각의 하나씩들이 사실은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기후운동, 지역운동, 그리고 뭐 시민운동, 조세정의 운동, 그리고 뭐 이런 노동운동들이 다 같이 연대해서 싸울 수 있는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게 시간이 몇 분 더 남았을까요? 안 들리는데, 7분 5분, 남았습니다. 네네네, 7분.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이라는 것이 그냥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영감을 받은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 중에는 다행스럽게 국내 사례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2011년에 제주특별법이라는 것이 2000년대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제주도지사에게 몇 가지 많은 권한들이 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주도에 있는 풍력 발전에 대한 발전 사업화를 제주도지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거는 산업부가 갖고 있거든요. 3메가 이상은 다 산업부 장관이 갖고 있는데 제주도만 풍력에 관해서는 제주도에서 이루어진 풍력은 다 제주도지사가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그 자치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실험이 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풍력이 많이 부는 동네, 바람이 많이 부는 동네고 우리나라에서의 풍력 기술의 역사를 보더라도 제주도는 여러 가지 최초의 실험들이 많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근데 운동적 맥락에 보면 제주도는 2000년대 초반에 아주 좀 고민스러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유니슨이라고 지금도 그 풍력 쪽에 중요한 업체인데 거기가 제주도에 가서 풍력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 사실은 환경사학계 등등에서는 만들어진 그 용어가 녹색 개발주의였습니다. 녹색이라는 풍력이라는 녹색인데 실제로 그거를 개발하는 과정은 아니 개발주의적인 방식이고 주민들을 탄압하고 뭐 어떤 뭐 이런 거죠. 이게 통상적으로 많은 이렇게 비판을 받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환경운동, 그 지역의 환경운동은 누구의 편도 들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다 보니 고민을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사적으로 풍력이 개발되다 보니 나타나는 문제라고 이해를 하면서 이 풍력이 공개념으로 생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이 이 김동조 박사라는 사람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가져온 것이기도 한데요. 이 책이 그 책 제목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한 번도 우리는 질문하지 않았죠. 저 바람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질문을 해보지 않았는데 제주 사람들은 어떻게 질문한 겁니다. 이 바람은 누구의 것이냐? 그리고 제주 사람들 이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제주도에 특별한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많이 먹는 그 생수가 뭘까요? 삼다수일 겁니다. 삼다수는 제주도의 지하수입니다. 제주도의 지하수라는 것은 사실 공유제죠. 서면지입니다. 모든 제주도 사람은 그 지하수를 뽑아서 먹고 생활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육지에 가서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사적 행위자가 생긴 겁니다. 이게 타당하냐라고 질문이 되고 논란이 돼서 제주개발공사가 만들어지고 제주개발공사가 제주도의 지하수를 뽑아서 판매를 하고 그 이익은 제주도민 전체가 갖는. 실질적으로는 제주도가 관리하는 식으로 재원이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제주의 지하에서 흐르는 지하수가 우리 모두의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자리 잡고 나니 제주 사람들은 그 위에 부는 바람이 누구의 것이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거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로 그래서 그 관련해서 공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주특별법에 조항이 들어가 있고 그걸로 해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풍력 단지를 지구를 지정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제주에너지공사를 만들고 등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거는 2016년에 만든 풍력장 공유화 기금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게 이러잖아요. 그 발전소라는 것은 세 가지의 구성에 있습니다. 하나는 기기를 설치하는 자본주가 있겠죠. 예. 설비 투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저기 비용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연료비가 있는 거죠. 석탄 발전소나 등등은요. 근데 이 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때, 근데, 그 연료비라는 거는 공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공짜인 것인지, 공짜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다른 말이기도 한 거죠. 근데 그것을 사적 행위자들이 우리 모두 것을 가져다가 이용하고 그 이익을 독차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여기로부터 나옵니다. 공유제이기 때문에. 왜 제주 사람 모두의 것인데 그거를 사적 기업들이 자신들이 자본 투자를 해서 풍력타워를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그 위에 부는 바람에 대해서 이익을 모두 독차지하냐라고 제기를 하면서 통역자원 공유화 기금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7%를 내도록 합니다. 물론 이거는 조세 법정주의에 그 부합되기 때문에 법으로 만들려다 실패했고 이것은 기부 형태로 돼 있는 좀 어정쩡한 상태입니다만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아이디어들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따라가 시도하고 있는데 생각하시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라는 걸 이해할 것입니다. 풍력이라는 것이 공유제냐, 공유제가 아니냐라는 걸 두고 지금 말하자면 저강도 전쟁이라는 것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제주도에 있는 해서 발전 사업을 풍력 발전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주도는 우리한테 삥을 뜯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삥이라는 표현이 뭐 속된 말이긴 합니다만 딱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 뭔가 그 부당한 권력을 행사해서 우리의 이익을 우리가 가질 거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주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우리 모두의 공유재를 마음대로 이용하고 그 이익을 독차지하니까 그 일부는 내라고 한 거냐? 내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거의 세계관의 싸움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실제로는 김동주 박사라는 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력이라고 하는 자원을 두고 이루어진 계급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상당히 중요한 맥락들이 있는 거고요. 이걸 돌아가 보면 우리나라의 헌법도 그렇고 재헌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니까 경제성 이용을 가능한 자연적인 경우는 국유로 한다라고 하는 제한 헌법이 있고 현재 헌법에서 그것이 사라졌습니다만 그것을 전제로 가 있는 조항도 헌법 제20조 2항인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헌법적 논란까지도 가는 이 공유제인 재생에너지를 누가 소유, 관리, 그리고 이익을 가져야 되느냐는 논쟁과도 연결되어 있는 싸움이다라는 것들을 운동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거의 다 쓴 것 같은데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고 예, 제 발표를 2분 더 쓰시면 됩니다. 네네. 또 하나의 사례는 사실은 이 해외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꼭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전력 민영화가 이루어졌던 많은 나라에서 그것이 실패에 대해서 경험을 하면서 재공영화가 이루어지던 등 여러 방식이 있는데 뭐 그건 유럽도 있고 남미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미국 사례를 하나 들려갑니다. 남미 사례를 얘기하면 선진국 사례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서 선진국인 미국 얘기를 좀 들려보려 하는 건데요. 미국 뉴욕주 같은 경우 가장 앞서 나가 있는 기후 주죠. 그래서 뭐 기후 리더십 그법 같은 걸 만들어서 재생을 빨리 늘리겠다라고 2019년에 했는데 그 사이에 잘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를 봤더니 뉴욕주의 75% 이상이 다 민간 발전사들이 그 시장을 갖고 있고 그들은 기존에 투자도 가동하고 있는 주로는 LNG입니다만 이것들을 돌려야지 자신들이 왜 그거를 자초사단시키고 재생을 늘리느냐 우리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저항함으로써 사실은 재생이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에 불만을 갖고 있는 환경운동가들, 시민들이 이 뉴욕 전력청이라고 하는 이제 그
나야가라 폭포에 있는 그 저기 댐 등을 수력댐을 돌리는 그런 공공 기관입니다. 여기에다가 재생을 늘리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식의 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통과됐죠. 근데 통과하는 거에 중요한 분기점이 됐던 거는 노동자들을 설득했다는 겁니다.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이 전력산업 노동자들을 설득해서 그 화석연료 발전소에서 일하다가 그게 폐쇄될 경우에는 이 공공재생에너지에서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그 고용 조건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 조항을 넣으면서 이 노동조합의 지지를 또 갖고 등등 이런 폭넓은 연대를 통해서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로부터 저희들도 많이 배웠고요. 물론 근데 지금 전체적인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 이 법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뉴욕시에서는 아주 본격적으로 이 힘을 받고 이 법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최근의 소식까지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운동의 필요성도 사례가 있다는 것들을 공유해 드리면서 저희가 공공재생에너지라는 것을 주장하게 된 어떤 맥락, 배경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